성생활엔 과학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사정물질이 체외로 분출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이 필요하고, 사정물질이 체외로 쏘아지는 형태는 나이나 개인차, 성생활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사정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는 모양새가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양이 많은지 양이 적은지, 쾌감이 큰지 작은지 등은 성생활의 방법이나 정신상태, 컨디션이나 나이 등 개인차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젊은 시절에는 사정물질 중에 전립선액이 정자를 앞질러 물총에서 쏘아지듯 힘차게 그것 외부로 쏘아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정물질이 그렇게 체외로 분출되는 모양새에 대해 왜 그러려니 한다. 처음 사정할 때부터 그랬으니 누군들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마는, 사정되는 물질을 체외로 쏘아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면 그렇게 당연시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사정물질을 체외로 쏘아내보낼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우리 남성성의 기본이자 모든 것이 된다 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있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우리 남성의 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면 진작 성생활에 적용해서 성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사정물질이 체외로 분비되는 형태는 사람에 따라, 성생활의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의 사실만은 절대 변할 수 없다. 그것은 사정물질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사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물리적인 힘이 우리 남성 사정의 모든 현상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물리적 힘이 배제된 사정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물리적인 힘에 대해 필자는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정 이론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정이론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사정시의 물리적인 힘에 대해 사정작용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사정물질은 크게 정자와 전립선액이 합해진 것으로, 그 사정물질에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었다면 정자나 전립선액 그 두 물질 중에 어느 한 가지나 두 가지 모두에 작용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두 물질을 각기 분리해서 따져보면 어떤 물질에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었는지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정물질을 이루고 있는 정자나 전립선액 중에 어떤 물질에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었을까? 정자나 전립선액이 똑같은 액체 상태라면 어떤 물질에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었는지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물질은 외형상, 재질상, 형태상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물질에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었는지 나름 따져볼 수가 있다. 전립선액은 밤꽃 냄새를 풍기기는 하지만 평범한 액체 상태라 할 수 있고, 정자의 경우는 그와는 달리 묽은 젤리 형태로 어느 정도의 점성과 끈적임이 있다. 이 두 물질은 사정시 출발점이 다르다. 전립선액의 경우는 당연히 전립선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정자는 정낭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할 수 있다. 사정은 어차피 두 물질이 만나는 전립선 내에 위치한 요도 내의 특정 위치에서부터니까 두 물질의 출발점을 여기서는 요도 내의 특정 위치로 본다. 요도 내의 특정 위치에서 만나게 된다는 정자와 전립선액의 만남과 출발의 순간은 사정물질에 미치는 물리적 힘이 정자 쪽이냐 전립선액 쪽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사정시 두 물질의 만남에서 어떤 물질이 앞이고 어떤 물질이 뒤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정자의 경우 점성이 있고 전립선액은 점성이 없기 때문에 두 물질 중 어떤 물질이 앞이냐 뒤냐에 따라 사정하는 모양새가 완전 틀려지기도 하고, 또 그 두 물질의 선호를 따짐으로써 사정시의 물리력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정물질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인 요도는 그것이 발기되면서 요도 내부도 나름 일정 압력을 받는다. 그런 환경에서 전립선 액이 앞에 서고 뒤에 위치한 정자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다면, 그런 경우 뒤쪽의 정자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은 처음 반짝하는 짧은 순간에는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겠지만, 그 정자가 가진 특유의 점성이나 끈적임, 요도가 받는 압력 등으로 인해서 그 물리적인 힘은 금방 힘을 다하게 된다. 그럴 경우 앞에 전립선액은 뒤에 정자에 물리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요도가 받고 있는 나름의 압력 때문에 실제 사정시와는 다르겠지만 특별한 장애 없이 주르륵 그것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뒤쪽의 정자는 자체의 점성이나 끈적임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 요도 내의 압력으로 인해서 나중 천천히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정시 전립선액이 앞에 서고 정자가 뒤에 서는 경우는 실제 사정시와 같은 모양새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반대로 정자가 앞에 서고 전립선액이 뒤에 선 상태에서 전립선액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다면, 그럼 전립선액은 앞쪽에 있는 정자를 밀면서 정자와 요도와의 접촉을 떨어뜨리면서 사정물질을 체외로 밀어내보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자가 앞에 서고 전립선액이 뒤에 서는 경우가 실제 사정시와 같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사정물질에 실리는 물리적인 힘은 전립선액에 실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립선에게 물리적인 힘이 작용한다. 전립선액이란 전립선에서 만들어지고 전립선 내에 저장이 되는 것으로, 그런 전립선액에 물리적인 힘이 작용된다는 것은 결국 전립선액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은 전립선에서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 전립선은 방광 밑에 달려있는 작은 기관으로 주변에는 전립선의 물리적인 힘을 작용시킬 만한 장기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전립선에서는 전립선에게 물리적인 힘이 부여된다. 어떻게? 아래 더보기의 사이트에는 성생활엔 과학이 필요하다 2, 3, 4, 5도 있고, 그 과학들이 접속된 여성이 2에서 3회의 오르가즘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8가지의 멀티 오르가즘 매뉴얼과 무릎 연골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원인과 3가지 치유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료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아니어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